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 희망은 멀리 있지 않아. 내일의 태양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누구냐면은 김영민 씨, 개그맨 김영민 씨를 모시고 김광일 선배와 저 함께 셋이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향 엔지니어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김영민 프로덕션의 김영민 대표가 가운데 딱 앉으시니까 뭔가 스튜디오가 갑자기 온기가 돌아. 지금까지 우리는 냉장고 안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온면을 놓고 방송을 하는 느낌? 야, 이런 거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제 또 바로 현장으로 가서 스피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음향 엔지니어 복장을 입고 그대로 왔습니다. 왼쪽에 스텝. 야, 근데 앉아 있는 것만으로 아우라가 생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게요. 영광입니다. 저희 이런 티셔츠 10,000원짜리 입은 것 같은데. 10,000원짜리. 9,700원입니다. 네, 9,700원. 네, 100개 단위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야, 가격을 어떻게 300원 오차 범위로 알아맞히네. 기념품 제작이에요, 왕자. 자, 우리 사실 뭐 굿즈 하나 만듭시다 나중에. 영광이죠. 좋죠. 그 하나 합시다. 예. 굿즈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선물도 드리고. 거기 좀 적어놓으세요. 우리 시청자한테. 자, 김영민 굿즈. 티셔츠. 네. 자, 김영민 씨를 이제 오늘 이제 모시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추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가 김영민 씨가 정말로 좌파의 위선적인 개그맨들을 잡는데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그때 영상이 저 방금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332만 회? 우와. 그게 벌써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와. 트리플 밀리언셀러구나.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특정 인물을 비방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특정되는 바람에 저도 많이 곤란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비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최저임금 10,000원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유적으로 했는데. K모 씨. 하여튼 그래갖고 정말 김재동이 이 방송을 싫어합니다. 그 레전드를 만든 분인데 또 332만 회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진짜. 와. 김재동, 김어준, 김용옥. 말빨로 때려잡는 우파 개그맨. 와, 멋있다. 야, 저 영상이 사실 지금 제 채널을 만든 영상이죠. 저 영상이 계속 돌아가면서 구독자가 늘어서 이제 그분들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좀 더 때려잡았어야 할 김어준 씨가 요새 거의 대통령급으로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김영민이 손대면 뜬다. 이거 아닙니까? 나 좀 손대주세요. 자, 손대주세요. 제가 그때 이 정도까지 거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사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는지 충정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니까 오늘부터 쨍하고 했들라를 열심히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비를 쓰시오. 뜨고 싶은 사람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저격당할 질문을 조금 이제 좀 해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계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쓰러져 혈압 올라 나 저혈압인데 누워 있었어 이런 분들 여러 분 계셨는데 우리 영민 씨는 어떻게 김영민 대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다들 똑같지 않을까요? 영문도 모른 채 내란 공범으로 살고 있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 프레이밍이 자동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일베라는 사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하도 일베 하니까 사실 저희들은 어디 길 가다가 누가 뒤에서 일베 이러면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 들어가지고. 일베 연예인 이렇게 찍혔구나. 네, 그냥 영문도 모르는 채. 삼보 일베 하는 사람들 거기 소속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꼰대 개그가 되는구나. 너무 재밌는데요? 그거 좋아요. 이게 제 괜찮았어요? 그거 괜찮았어요?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저희가 꽁트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수 3명이 모이면 일베 소리 듣는다. 삼보 일베. 삼보 일베. 삼보 일베 재밌네. 근데 삼보 일베 엎드리는 사람들은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엎드리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풍자적인 면도 있고. 아니 지난번에 삼보 일베 하다가 앞에 삼보일배하는 여성의 그 둔부를 보고 뭐 얘기했다가 지금 한 정당이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 야, 저희는 뭐 일베였다가 뭐 신천지였다가 요즘에 또 그 리박스쿨이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맞아.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구몰이 뭐 이 얘기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정말 이 일반 정치 뭐 국민의힘 같은 정치를 하는 분은 물론이려니와 지금 김영민 대표 같은 예능인 연예인들도 굉장히 이를테면은 지금 추궁을 당한다고 할까요? 네. 멍석마리를 당하는 이런 시점이에요. 지금 벌써 저격 당하시고 있잖아요. 요즘엔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면 예전에 네. 그냥 뭐 민원 넣고 악플 달고 이 정도였는데 네. 요즘 부산에서는 그냥 뉴스에서 제가 광장에서 연설하는 걸 그냥 틉니다. 네. 이재명 구속 이런 걸 틀고 네. 이런 사람한테 일을 맡겨도 되냐고 이제 좌표를 찍어요. 네. 이런 수준까지 가능해지니까 진짜 이제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영민 대표는 일종의 프로덕션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각 지자체 행사 왜냐하면 구청에서 행사를 한다 시청에서 행사를 한다 하면은 그럼 뭐 무대 장치나 뭐 음향 뭐 카메라 이런 인력을 상시 인력으로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여기를 일종의 이제 뭐 하도급을 준다고 해야 되나 계약을 네, 맺는다고 네, 해야 되나 해서 네. 인력을 쓰거든요. 네. 이거는 전국 모든 단위의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네. 지금 거기 김영민이 일감을 몰아받았다. 이런 네. 지금 의혹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게 부산에서 있었던 얘기. 네, 네. 그 뉴스에 그냥 네.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TV를 딱 켰는데 예. 모 개그맨이 네. 한 도시의 행사에 연간 행사에 반절을 수주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와 부럽다. 네. 근데 제가 나오는 겁니다. 어제 내가 지금 뭐 우리 직원들이 횡령을 했나? 아니면 내가 지금 단기 기억 상실에 걸려서 내가 지금 일을 받고도 기억을 못 하나? 네. 그래서 막 통장을 봤죠. 네. 240만 원 정도 있더라고. 네. 원래 반절을 먹었으면 50억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어. 네. 나 거기 어딘지 알아. 부산 강서구. 아,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4건 정도 네. 저희는 그 방송용은 아니지만 잔바리 전문이라 그러거든요. 잔바리 전문. 네, 그러니까 그 이벤트 기득권에 접근할 수 없으니 네. 이제 바쁠 때 좀 안 하는 일, 남들이 안 하는 일, 네. 아이러브 잔바리. 네, 돈 안 되는 일 네, 이런 걸 하다 잔바리입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이 대부분 어디가 그 공원 같은데 지나다 보면 네. 찾아가는 문화 행사 해가지고 배너 세우고 스피커 두 통 세우고 그쵸. 뭐 그런 거 이제 하면 한 25만 원 정도씩 남거든요. 아. 네, 그리고 또 저희 직원 중에 고기를 6인분씩 먹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 친구가 나오면은 네. 이제 25만 원 안 남고 한 7만 원 남아요. 네, 그게 이제 삼겹살로 먹어도. 그 정도 남는데, 예, 그게 이제 한 도시에 뭐 절반 가량을 수주했다라고 보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보도만 나오면 상관없는데 네. 그 보도 전후로 제가 조금이라도 일하고 있는 지자체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그냥 취재를 하는 거죠. 김영민 씨 썼어요? 왜 썼어요? 언제부터 썼어요? 이러니까 그 뒤로 일을 아무도 저랑 안 하려 그러는 겁니다. 그러겠네. 아이고야. 그게 네. 지역 방송국에서 지금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 이제 예정된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취소되는 미팅이 네. 취소되는 건 물론이고 네. 이번 주에 일을 하기로 했는데 네. 현장에 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 부담스럽다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제가 남한테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용달에서 내가 내려야 됩니다. 용달에서 내가 천막을 내려야 됩니다. 아이고, 그 천막을 내가 안 내리면은 15만 원을 더 써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정말 국내 이벤트 업체 최초로 변장을 하고 가서 김영민님한테 야, 네, 얘기하고. 우프다, 변장 우퍼.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네. 네. 그런데 그 보도에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절반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가 나왔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하는 네. 사업들이 다 수익이야 그 2천만 원 미만인데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출연료 네. 이런 걸로 그 지출이 되는 거여가지고 네. 예, 제가 조만간에 그 액수를 다 모아서 그 네. 수익을 모아가지고 네. 기부를 하면서 이제 포문을 열 생각입니다. 그 보도에서는 도대체 네. 한 도시의 절반이다 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돈은 거론이 안 되죠. 너무 네. 작으니까. 네, 그리고 또 내 건이라고 이제 네. 그 그래픽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네. 퍼센티지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조그맣게 내 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 지금 그 이벤트 업계에 조롱 짤로 아. 네, 그 이벤트 절반 수주 내 건 이게 아. 그 조롱 짤로 아. 엄청 돕니다. 이게 약간 농구 선수한테 폭풍 이도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방송사에서 그렇게 김영민 씨를 타겟팅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계로 교회 관련해 가지고 보도를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던 중에 소년보 목사. 네, 소년보 목사 관련해서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네. 그 강서구청과 소년보 목사를 엮어가지고 공격을 하던 중에 네. 이제 그 잔바리가 또 하나 걸린 거구나. 근데 강서구청과 연관해가지고 아무나 한 번 치고 가자 했는데 네. 저한테는 그게 너무 소중한 밥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 네.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전국적 유명도가 있는 이제 김용민 대표가 딱 나오니까 그렇죠. 잘 됐다고 그걸 맨 위에다 딱 고명처럼 그러니까. 얻는 거죠. 살짝 돌을 던졌는데 이제 저는 밥줄이 끊겨버리니까 네. 저 그 딸내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면 네.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예.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집에 또 환자도 있지 또 딸내미는 유소년 축구를 한다고. 축구 환자가 그 집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좀 편찮으신 네.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저도 좀 쫓기고 그리고 또 이 우파 활동을 하면 그 정책이 기본적으로 노베마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베마반? 이 우클릭을 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살아남으려면 노동은 배로하고 마진은 반으로 줄이자. 이게 이제 야 너 정치 성향 드러냈어? 너 페이스북에 글 썼어? 너 노베마반. 넌 지금부터 안 그러면 죽는다. 이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노베마반. 예. 그래서 이제 노동은 배로하고 마진은 반으로 줄이면 이제 그 문학의 기득권들이 안 하는 일들이 조금 떨어져요. 미치겠네. 네. 그래서 이제 비참하다. 네. 야 이거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냐면 내가 때마다라고 쓰는 이유는 사실은 김은국 씨한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김은국 씨도 이제 우파로 분류돼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사실은 선거운동도 우파를 했어. 네, 네. 그래서 우파 후보들하고 이제 같이 네.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동행을 하기도 한 뭐 그런 거 있는데 아무튼 그거 하면 모든 방송사로부터 연락 두절. 그렇죠. 갑자기 뭐 어디 스튜디오에 나가 있어야 자기 생활이 되는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은 네, 네, 네. 주기적으로 네. 보급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일거에 끊기는 겁니다. 저는 2020년 기준으로 원래는 이제 수익원이 4개였죠. 방송 리포터를 했었고 네. 현장 리포터 그 생방송 투데이 이런 리포터를 네. 했었고 그리고 그렇지. 이제 이벤트 행사 MC 했었고 네. 그리고 또 공공기관 강연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벤트 설비 예. 전자음악 전공이기 때문에 네. 음향을 했었는데 이제 방송을 안 하게 되고 그 MC 안 하게 되고 강연을 안 하게 되고 이제 스피커 설치하는 것만 했었는데 이제 그게 끊기니까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항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그 KNN이라는 회사도 제가 10년 넘게 리포터로 일했던 회사여가지고 아이고, 부산 네. 지역 방송이죠. 네, 다 알거든요. 네. 그리고 네. 정말 제가 애사심을 갖고 일했고 네. 그리고 제가 체험형 리포터를 했을 때는 거기서 이제 뭐 북극곰 수영 축제를 한다. 뭐 겨울바다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마라톤 취재를 하는데 직접 뛰면은 더 살 것 같다. 그럼 마라톤도 뛰고 정말 같이 고생을 많이 했었던 회사여서 저도 진짜 좀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들께서 이제 이 사정을 제가 잠깐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부산에 유명한 지역 방송 KNN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 김영민 대표가 거기 이제 리포터로 상당 기간 일을 하고 그래서 뭐 친정 같기도 하고 애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부산에 있는 그 뭐 특정 구가 이제 김영민 대표하고 불이한 수의 계약을 맺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해가지고 갑자기 뭐 그런 보도를 바로 잡는 거는 차치하고 일단 생계가 막히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네.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저를 쓰는 분들은 그 가성비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써라 그래서 썼으면 제가 지금 위협받을 일도 없고 일이 네. 취소되지도 않을 텐데 네. 가성비 때문에 썼는데 의회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기자분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이제 뒤늦게 얘 뭐야 개그맨이야 뭐 이런 거죠. 얘 뭔데 전화와 개그맨이야. 야 이런 유튜브를 에이 야 불편해 쓰지 마.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분들한테도 지금 저를 몰랐던 분들한테도 보이콧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마도 김영민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도 하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영입인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도 초기에 좀 네. 했었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 아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탈당했잖아요. 네. 저는 사실 당 밖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네. 정말 야심차게 한 10부작 정도로 준비해서 네. 이거는
그 당을 혁신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해서 나와서 2탄까지 딱 공개를 하고 네. 예, 지금 제가 남을 걱정할 처지가 아닌 그러니까 상황이 돼서 당에 대한 할 얘기가 지금 그 8개 남아 있는데 아니 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우라가 치미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17개 광역 단체장 중에서 보수파 광역 단체장들 많이 있잖아요.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예를 들면 말이죠. 대구, 경북 뭐 말 것도 없고 이런 데서 이런 그 우리 김영민 대표 같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셔다가 여러 일을 맡겨서 그게 그러니까 단지 수입의 일정 정도를 도와준다는 그 차원을 떠나서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계속 퍼질 수 있는 플랫폼을 일단 그런 데서 다 마련해 준다고 보고 그래서 이때 제가 느끼는 절실함은 뭐냐면은 자기 정치적 어떤 성향이 난 좌파도 마찬가지 우파도 마찬가지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본다고 할 때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플랫폼은 뭘로 만드냐 전파 매체가 있어야죠. 일단은 그래서 TV가 됐든 근데 TV는 워낙 규제가 심한 데니까 TV가 아니라면 라디오라도 말이죠. 그래서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그걸 그 어떤 플랜테이션으로 삼어 뭐라고 해야 돼? 그 플랫폼으로 삼아서 거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해 줘야 되고 이런 거에 국민의힘과 광역단체장 중에 그 보수 우파 쪽에 있는 그 광역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그건 가령 이쪽에서 일을 했던 그 우파로 우리가 일단 뭐 이렇게 분류를 했던 연예인들 개그맨도 계시고 가수도 있을 수가 있고 영화 배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돕는다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스피커를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에 황교익 씨가 백종원 씨한테 밀려갖고 방송에서 거의 퇴출된 적이 있었어요. 칼럼니스트 그 네, 사람 맞습니다. 그 조국을 골고다 언덕을 네, 올라가는 네. 예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네. 예. 그런데 황교익 씨가 방송에 안 나오는 동안 뭘 했나 봤더니 경기도 관련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무슨 북한 음식 학교 뭐 이런데 그런 게 다 이제 공적 예산으로 이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종의 좌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TV에 나오지 않아도 생태계가 굉장히 빵빵하게 있어요. 그래서 강연시장,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연시장 이런 쪽에서 소비자도 많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도 도와준 게 아니라 자리를 깔아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공무원한테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무원 한 20몇 년을 했는데 자 패턴이 있더라.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저 중앙정부 일부터 시작해서 말단까지 모든 위원회를 좌파가 장악을 하더라. 그런데 우파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좌파 반 우파 반이더라. 아 이거 제가 네.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굉장히 입이 간질간질한데 해줘요, 이게 이제 네. 저희는 그 패턴을 알거든요. 패턴 얘기해 주세요. 강연시장에 네.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누군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한 바퀴 쫙 돌아요. 네. 이 사람이 유명했어 원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하지? 근데 강연을 유난히 많이 하던 사람이 한 1년 뒤에 그 교양 예능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강연을 1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그 예능 프로그램. 약간 수다 떨듯이 이야기하는 예능으로 인지도 한 바퀴 이제 1년 돌고 네 그러고 나서 다들 약속한 듯이 선거 직전에 캠프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 2년 준비하는구나. 야 강연 한 바퀴 한 2억 꽂아주고 인지도 올려주고 와 이걸 어떻게 이겨 뭐 이런 이야기를. 네. 2년 준비했다. 이거 굉장히 놀랍네요. 제가요 네. 이제 어떤 그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 군이 273개가 있답니다. 네, 예.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좀 고쳐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를 가령 그게 지금 그 패턴 위에 내가 딱 네. 올라서잖아요. 그 이제 이거에 그러면 273개 군에서 다 연락이 온대요. 군부대 강연. 예, 아니 군 강연. 가령 군 시군. 시군 네. 할 때 군 네. 273개 그러면은 한꺼번에 연락이 오니까 몸이 바빠갖고 다 다닐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고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지역에 3개군을 묶어갖고
한 번 가면은 요 3개군을 돌게 그렇게 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군 강연하면 얼마쯤 나옵니까? 그게 일반적인 강연자 기준으로 하면 적은데 이걸 행사라고 이렇게 하면 몇백씩 줄 수 있어서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1,500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문제 됐잖아요. 그렇죠. 김재동이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하여튼 그게 2,300이라고 하면은 예. 세 군데 돌면 얼마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역에서 일해 보니까 그렇게 김재동이 다녀가면 문제가 뭐냐면 교육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그렇게 만들면 네. 그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 15만 원, 20만 원 강사를 불러서 1년 내내 하는 거를 못 합니다. 잘라버리는 거지. 다른 예산이 그냥 말라버리는구나. 주민 요가 교실 1년치를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재밌네요. 거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15만 원짜리 100개를 잘라야 되는 거죠. 1,500만 원을 주려면. 그러니까 사과나 감자가 100개쯤 굴러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큰 호박이 하나 굴러가 버리면 그쵸. 나중에 전부 다 쌀알 굴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프로그램이. 네. 그 가끔씩 학생들을 모아놓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요 조사를 하면 아이들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돌도 그렇죠. 있고 뭐 네. 크리에이터도 있고. 네. 근데 아이들이 1위부터 5위까지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을 다 섭외할 수 있는 돈을 그냥 저 사람 누구야 이러고 이제 태워버리는 거죠. 네. 그럼 대부분 제가 그 강연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뭐 찾아다니면서 듣고 그리고 몰래 이렇게 숨어서도 듣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마지막 결론은 이런 정치 세력을 뽑아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현재 이제 강연 시장을 보면 좌파와 우파의 비율 어느 정도라고 느껴지십니까? 체감상? 사실 뭐 비율이라는 게 네. 없죠. 이게 뭐 편향됐다, 기울어졌다기보다는 네. 조심스럽게 점령되었다는 표현이 오히려 맞지 않나. 그 정도예요? 네. 어. 뭐 아예 성향을 드러내지 않거나 네. 아니면 성향을 드러냈다면 그 지자체 단체장 성향하고 무관하게 네. 활동을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보수 지자체장 단체장의 그 시군구에서 일어나는 행사도 네. 그와 반대될 수 있다. 뭐 이런 이 얘기인가요? 싸움이 계속되면은 저도 조만간에 네. 콘텐츠로 공개를 할 예정인데 뭐 네. 이은미 씨라든가 아니면 네. 뭐 알리 씨 노무현 재단 행사를 주로 하는 알리 네, 씨라든가 공공 행사를 많이 하는 뭐 네. 하림 씨 네. 이런 분들의 수익이 나오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민의힘 지자체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어떻게 해? 그리고 저희 같은 우파 연예인들은 그 뭘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위에서 맞아요. 이제 챙겨주 왜냐하면 이 문화판을 장악하지 못하고 챙겨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영민 씨 참 잘합니다. 네. 이러면 그 밑에서 불러서 그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좀 모셨습니다 하고 나서 뭐 30만 원이나 50만 원 줘요. 예, 그 지방 가면 차비 숙박하면은 뭐 한 5만 원 남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김영민 씨를 챙겼습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누가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정말 장기간 비전을 가지고 네. 이게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이렇게 또 신경을 쓰면 또 그게 네. 또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 그 김영민 대표가 나와 주셨는데 작년 5월에 그 왜 25만 원씩 그 소비 쿠폰 전국적으로 헬기에다가 돈 실어 가지고 살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머리를 깎으면서 그걸 이제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민 삭발 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사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진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김영민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정말 가슴을 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삭발 시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겁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아군은 안 나타나고 적군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길. 국민의힘 당직자 및 정치인분들의 격려나 답변은 놀랍게도 0건이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서 악법 저지에 대한 의지, 그를 위한 연대의 의지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 너무 두려웠다. 참 이걸 읽으면서 제가 참 뭐라고 할까요? 분노감도 일고 슬프기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어떤 논란이 되는 일이 있어도 그 후로 계속해서 뭔가 연대 같은 것이 보이고 후원도 보이고 조직적인 움직임도 있어서 계속해서 그게 확대 재생산이 되는데 우파는
요만한 뭐가 하나만 딱 불거지면 전부 다 셔터 내리는 겁니다. 그 사람 우리 집에 못 오게 해. 이런 것들이 방송국에서 일어나고 또는 미디어에서 일어나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이러니 도대체 어디 가서 발을 붙일 데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연예인들이 좌클릭을 통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면 항상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유나 씨가 그 핵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이상한 글을 올리면 많이 욕 먹었잖아요. 자우림 김유나 말이죠. 예. 욕 먹으면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계에서 이거 조만간에 복면가왕에 나오거나 라디오스타에 나오겠구나. 개념 연예인. 진짜로 라디오스타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탁기가 돌아갑니다. 이거는 조금 민심을 잃었는데 싶으면 바로 세탁기 돌아갑니다. 이야 세탁기가 돌아간다는 말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요. 이게 오늘 이게 그 업계에 네. 그 비밀들이 좀 많이 공개되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불특정 다수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불특정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데 네. 이게 문학에는 이걸로 다 잡아뜨리거든요. 이게 뭐요? 불특정 다수가 뭐냐면 이제 불이 뭐냐 그 왼쪽에서 고용한 사람을 네. 내보내려 그러면 블랙리스트다 눕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 그러면 특혜다 하고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대놓고 그 우파인 사람을 쓰려 그러면 네. 정치 편향 웬 말이냐 이게 되는 거고 이제 불특정 다는 뭐냐 이제 대놓고 좌파인 사람을 좀 공공 부분에 쓰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다양성을 보장하라. 이게 이제 그 수는 뭐냐 이 수의계약입니다. 네. 수의계약은 원래 재량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좌파가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이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되고 이제 우파가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면 문제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불특정 다수의 5개면 그걸 시민사회가 들어놓고 지역 언론이 비추면 다 자빠집니다. 나 외울래 이거 불특정 다수. 이거 외워야 될 것 같아. 100명이면 100명 다 자빠집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를 10년째 계속 걸면 자빠지고 계속 겪었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시청자 여러분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대화하실 때 불이 블랙리스트다. 그렇죠. 블랙리스트다. 특이 왜 특혜냐. 네. 그다음에 정. 정치 편향 인사 웬 말이냐. 다양성을 보장하라. 수의계약이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네. 이야 기가 막히네. 야 정말 지금 우리 문화계와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삭발 시위 이후에 1년 정도 그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때는 국민의힘에 자극을 주려고 국민의힘 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안 보고 이재명 지지자분들만 몇백만 뷰를 보는 바람에 제가 했던 모든 일에 민원이 들어와서 주변에서 또 잃었구나.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많이 슬픈 이유가 1년간 그 겉돌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성비 좋게 하고 장비도 보강하고 정말 안 남기고 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그게 또 날아가니까 너무 안타깝죠. 아유, 듣기만 해도 가슴이 진짜 안 좋네요. 네. 아유, 미치겠네요. 정말 어떻게 이거. 그런데 이게 방송사의 사장이 막 예의주시하다가 김유나가 코너에 몰렸네. 황교익이 코너에 몰렸네. 김어준이 좀 불쌍한가? 이렇게 해서 지시를 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그게 이제 뭐 PD들이나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문화계에서의 완벽한 이제 좌편향, 완벽한 기울어진 눈동장. 이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 힘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지금 말한 이분들입니까? 노조로 연대되어 있는 그분들의 그런 서로 주거니 받거니 도울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연대가 계속 이어지는 한. 그리고 그 왼쪽 진영은 민간과 그리고 또 방송과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또 지자체 단체장들이 연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편향적인 방송을 하면 또 그 방송에 지자체 후원이라든가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몰리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을 하는데 뭐 어디 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면
시민의 예산을 저렇게 편향적인 방송에 썼다고 누군가가 문제의식을 갖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직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김영민이 25만 원 남기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지만 네. 어딘가에서는 수십억, 수백억이 그렇죠. 오가는데도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는 것. 네. 네. 그 분노의 부재가 모든 원흉이 아닐까. 결국 근데 그런 분노가 일어나려고 해도 이게 보도가 된다거나 시민단체에서 또 감시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 자체가 좌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파에서 일어나는 혹은 우파에 뭐 누군가가 뭐 특혜를 받다라고 하면 이게 벌떼처럼 일어나지만 반대 현상에 대해서는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시기구 결과들이 자체가 네.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그러니까 그 결과도 기울어져. 네. 네. 이념 전쟁을 하기 위해선 무기가 중요한데 네. 그들은 한 30년 쓸 무기를 정성스럽게 만들면 이제 그 무기 하나로 웬만한 게 퇴치가 되거든요. 문학의 같은 경우는 그 블랙리스트라는 5글자, 네. 그 블랙리스트라는 무기를 정말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네. 웬만한 공세나 견제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다 하고 들어놓으면 그 5글자가 국민들한테 너무 익숙하고 맞습니다. 그 5글자를 툭 던지면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생겨버린 거죠. 네. 네. 아니 얼마 전에도 그 홍성담 작가는 그야말로 뭐 민중 미술의 뭐 대표적인 주자 아닙니까? 민중 미술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정말 그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한번 같이 지금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분 작품 과거에 보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죠. 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출산하는 이게 정상적인 인성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은 네. 너무 끔찍하죠. 예, 과거에 이제 저런 그림으로도 논란이 됐었죠. 네. 저게 보면 말입니다. 정말 저게 굉장히 태행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선글라스 낀 사람이 있잖아요. 네. 저 누구로 연상됩니까? 저는 그 부친으로 연상되거든요. 네. 정말 아주 패륜적인 정말 그림이라고 반인륜적인. 예, 그림으로 보는데 저거를 그렸던 사람이 또 한 번은 또 저 최근 얼마 전에는 그 그림 그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연상되는 그 사람과 해부 네. 하듯이. 네. 그래서 저게 지금 동의보감이 아니라 동학보감 네. 뭐였죠? 동학의국. 동학의국. 네. 예. 저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것도 보면은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 봉산구에 있는 거죠. 네. 문화회관에 전시됐다가 지금 저거 구청장이 저걸 막았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됐단 말입니다. 네. 네. 이제 저희 시청자들의 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홍성담이라는 사람은 올해 70세 된 사람입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태어났고요. 목포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녔고 그다음에 조선대 회학과를 나왔습니다. 민족미술협의회 선전조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네. 민미협 이렇게 민미협, 부르는 건데요. 1989년에 민족해방운동사라는 초대형 걸개 그림의 연작을 만들기도 했고 그걸 촬영한 슬라이드 필름이 평양에 전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논란 끝에 이제 수사를 받고 그랬는데 이적 표현물 제작 이것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성담 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디까지를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부터는 예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근본적인 질문이 사실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홍성담 씨 그림을 볼 때마다 지금 이제 우리 김영민 대표는 깜짝 놀라고 저거 볼 때마다 네. 힘들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저런 그림을 내 눈에 담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제 들었는데 이제 이런 건 뭐냐면은 가령 이제 저쪽에서는 그 민미협이나 민중미술을 한다는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우리는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거야. 정치를 풍자했을 뿐이야.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이제 강변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매우 사회 현실을 왜곡하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한쪽으로 완전히 네. 기울어져서 야 국가 권력이면은 좌파 권력일 때는 왜 저항 안 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고 정치 풍자 너는 왜 김대중, 문재인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재명은 풍자 안 하는 거야. 가령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국가 권력에 저항한다고 네. 할 때 이 저항이 어떨 때는 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하고요. 또 이 저항이 어떨 때는 배타성 네. 아주 강력한 배타성으로 또 이렇게 변질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략적입니다. 아, 네. 이 발언을 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선 예. 이 탄압 마케팅이 좌파 문화계에서는 필수적이거든요. 아, 이게 기본적인 마케팅 비용으로 1억이 든다 그러면 예. 어떠한 제재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보도 자료를 내서 우리가 블랙리스트로 아니면 정치 편향을 이유로 탄압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미디어에서 거들어주기 시작하면 미디어 연대가 거들어주기 시작하면 1억도 안 들고 한 20억, 30억 원의 마케팅 효과가 납니다. 아.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탁현민식 마케팅인데 네. 예전에 김제동 씨가 콘서트를 어떻게 흥행을 시켰냐면 예. 김제동 씨가 그 예를 들어서 문화 행사면 정치인들이 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탁현민 씨랑 김제동 씨가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내빈 인사로 뭐 문재인 후보가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예. 무대 뒤에 화면을 설치하고 그리고 중계 카메라로 객석을 비추도록 한 다음에 예. 아이고 문재인 후보가 표를 직접 끊어가지고 와서 앉아 계시네요라는 방식으로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계 카메라로 문재인 후보를 비추고 아. 그게 이제 뒤에 배경에 나오니까 사실 내빈 소개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난 거죠. 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공연 때도 그렇게 할 것 같으니 이제 그 지자체에서 그 대관을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아. 정치 행사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받았다. 이걸로 나머지 투어를 다 매진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런 누구나 대관할 수 있는 곳에 대관 행정을 절차적으로 한 다음에 이런 문제적인 작품을 딱 올리고 나서 이게 보도 자료가 먹힌다. 그러면 이제 공짜 마케팅 10억짜리입니다. 그게. 우리도 지금 이제 홍성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그럼 이제 이거는 네. 뜨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승환 씨가 구미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구미에서는 계속 공연을 하려고 그러고 맞아요. 근데 본인은 계속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구미에서는 마지막에는 예. 아 이거 뭐 규정대로 뭐 예.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하고 이것만 안 한다고 이렇게 예. 하면은 하시면 된다. 예. 그랬는데도 뭐 그것도 못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취소를 받아내죠. 네. 나는 탄압받았다. 네. 공연이 취소됐다. 네. 그렇게 취소가 돼야 나머지 투어가 매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탄압 코스프레라고 할까? 우리는 피압박 민족의 그 DNA가 여기도 흐르고 있군요. 그래서 탄압받고 있습니다. 네. 라는 그 프레임을 딱 씌우는 순간 손안대고 뭐 10억짜리 네. 홍보 효과를 거두고 그 다음에 벌이는 모든 비즈니스는 다 이제 네. 문전성시를 이루고 이런 효과. 이야 거기도 놀라운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군요. 야, 부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탄압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네. 이제 사실 이 진영에서부터 연락이 끊기기 시작하거든요. 우파에서는 아이고, 정반대 현상. 부담스러운데, 아이고 좀 불편한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은 탄압 코스프레를 시작하면 돈이 막 와서 쌓이는데 네. 우리는 탄압 코스프레를 하면은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전화를 안 네. 받고 있던 계약도 해지하려고 그러고. 아 흥행 공식입니다. 누구나 서류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자체 시설에 네. 대관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그렇죠, 문제적인 그렇죠. 작품을 올린 다음에 네. 보도 연대가 이루어지면 네. 대박 납니다. 그렇죠. 아 나도 예. 연말쯤에 그냥 대대적인 전향 선언 할까? 전향 선언을 해가지고 그 돌아온 탕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코스프레로. 아, 안 되겠다. 길게 얘기하면 또 우리 오해하실 분 생기겠다. 이쯤에서 아니 누군가가 저는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걸리면 사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저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표현의 자유를 왜 세금을 동원한 기관에서 전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네. 뭐냐면 이분들이 자꾸 이걸 공공미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테면 이거를 상업 그러니까 표를 내고 들어오는 뭐 표값을 내고 들어오는 혹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봉사문화회관처럼 이런 작품들을 주로 거는 것이 대개 이제 세금으로 지어진 곳,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데가 이제 전시료가 싸고 네. 또 하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또 각종 이제 저 예술 지원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극한 대로 누리면서 한 손으로는 각종 지원금을 챙긴다거나 혹은 세금으로 지어진 공간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좌우가 공정하게만 이루어지면 네. 좀 할 말이라도 있는데 네. 참고로 저는 광주 문화회관에 네. 그 리허설을 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오. 예. 네. 오. 네,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게 딱히 없었는데도 네. 예,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전기를 내리겠다라는 문자가 오고 나서 네. 이제 그때 이제 우리 팀원들과 좀 싸움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일단 우리가 어떤 철수하자. 리허설이었는데요? 예를 들면요. 제 공연이었고 제가 이제 지역에 가서 그 연설과 문화 공연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는 결국에 하나가 돼야 돼. 우린 대한민국이다라는 네. 이제 화합의 메시지 그리고 네. 그때 이제 축복하노라라는 그 CCM을 준비를 했는데 네. 축복하다 쫓겨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다가 쫓겨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세상에. 네, 그래서 싸움 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쪽에도 이제 취재가 막 가니까 부담을 느끼셨는지 뒤늦게 사과하시고 대관료를 환불해드리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대관료를 지역의 보육시설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됐죠. 네. 네. 참. 그러니까 문화예술 전시냐, 그다음에 그 문화 공연이냐, 아니면 선전선동이냐 이거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특정 정파에 네. 딱 쏠림을 그냥 이건 그러네요. 초등학생을 갖다 앉혀놔도 딱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결론 부분에 가서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이상한 뭐 그런 압박을 느끼나 봐요. 그리고 네. 꼭 말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영민 씨, 김영민 대표가 네. 또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 중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젊은 분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나 많은 분들이 뭐 요즘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 없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뭐 유시민 씨나 조국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이 극우화되고 있다. 그들이 교양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우리 김영민 대표 입장에서는 젊은 보수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많습니까? 또 네. 인스타그램 등의 이제 요즘은 인스타그램을 카톡보다 더 많이 보고 네네. 네, 아이들한테는 카톡을 보내면 답이 없어도 인스타 DM을 보내면 답이 옵니다. 네, 그 문화에 맞춰서 네. 저는 뭐 적응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어느 순간 막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쭉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4%밖에 없더라고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네. 예, 그래서 그냥 저도 뭐 얘들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반말로 하고 그 친구들도 계속 DM 보내고 네. 남자 고등학생들의 DM이 엄청 많이 옵니다. 뭐라고 어떤 내용으로 DM이 오는 거예요? 일단 그 생각이 달라서 토론하자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냥 다짜고짜 예. 우리 반 친구들이 형 그 인스타를 많이 보면서 극우화되고 있다. 나랑 토론하자. 쫄 뭐 이렇게 보내요. 쫄았냐? 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네, 뭐 네. 이거에 대해서 뭐 반박해봐. 뭐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남겨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왼쪽은 시스템이나 뭐 기득권, 생태계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를 잡으면 오랫동안 그 권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유시민이야. 네. 나는 김재동이야. 나는 강성범이야.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 호흡을 조금 놓치는 것 같아요. 고인물 되는구나. 고인물. 저희는 이제 생태계 근본이 없다 보니까 네. 어느 날 그냥 제 채널을 누군가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이렇게 딱 그 서열화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때 취사 선택해가지고 누군가가 확 뜰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트렌드에 맞는 사람을 볼 수 있고 한데 네.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뭐 보수화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지표로도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은 야 전교조가 그렇게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의 그 학생들은 또 보수화가 되고 있지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땐 저를 많이 찾는 이유는 네. 저는 답을 정해놓고 가르치듯이 이야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이런 사실이 있어. 너희들 생각은 어때? 이런 느낌인데 네. 그게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을 딱 정하고 가르치듯이 이야기하는 걸 딱 질색. 정말 아이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야말로 훈장질하는 네. 거. 네.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이런 거야, 세상은 네. 이런 거야라고 네. 가르치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다 보니 네. 그 왼쪽의 화법에 좀 거부감을 느끼는 건 아닌가. 좀 저희가 강요해도 안 되고 네. 훈계해도 안 되고 우리가 예. 먼저 흥분해도 안 되는 세대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은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어떤 분야들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뭐 젠더 갈등이냐 아니면은 무슨 뭐 기득권 해체냐 뭐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공정함이죠. 공정함.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인데 그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한 해답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돈을 뿌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진짜 답답하니까 그 세대는. 그 세대는. 네. 아까 이제 김 대표가 대답하신 그 말씀 중에 그 DM을 보내오는 친구 중에 극우를 이제 거론했다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귀가 번쩍 뜨이는데 사실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그 미국의 캔자스 대학의 김창완이라는 논란이 많은 그런 교수를 인용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그 기기 하나가 작동되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아니 자유가 중요하다. 공정이 중요하다. 나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정책을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 허황된 얘기 말고. 이런 젊은 사람들을 갑자기 극우다. 서울에 있는 상류층 자제는 다 극우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 봤더니 아, 너는 극우를 도대체 뭐 기준이 뭐야? 5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저 젊은 저 시청자가 계시면 이걸 만약 누가 당신을 극우라고 하면은 이런 기준인지 되물어야 됩니다. 뭐냐? 목적을 위해 폭력을 용인한다. 2번째, 복지는 전적으로 개인 책임일 뿐 정부는 관계없다. 3번째, 대북 제재를 중시하면 극우야. 4번째,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 극우야. 5번째, 이주민의 배타적이면 극우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김창원 교수한테 묻고 싶어. 이 사람 미국 산다는데 야 당신 한국에 와서 따져봤냐. 우리 젊은이 중에 이주민의 배타적인 사람 봤어? 가령 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게 극우야? 아니 대북 제재는 유엔 결의에 따라서 엄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극우니?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이나 또는 일부 인사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혹여나 극우라는 라벨을 붙이면은 바로 반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극우예요? 그렇죠. 이 젊은 세대들은 항상 보수 성향이 일어날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역차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내세우면서 어떤 정책적인 막 어필을 할 때 네. 이거는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 네. 뭐 그런 정서를 자극할 때 항상 보수화되는 것 같아요. 여성하다가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뭐 난민이라든가 인권 네. 이런 걸 하면서 네. 오히려 우리를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서가 있는 거죠. 지금 부산에서는 또 그 이슈가 있거든요. 그 인권 단체, 네. 그 이주민 인권 단체에서 그 공항에 이제 본국에 안 돌아가겠다고 이제 공항에 머무는 사람에게 맞아요. 왜 햄버거만 주느냐. 아, 기니 네. 출신인가요? 그 네. 30대 네. 그러니까 청년이 한 분 거기 계시더군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네. 그 햄버거도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줬더라고요. 맘스터치도 아, 줬다가 네. 줬다 가지고 아이고 우리 되게 좋아하는 건데 뭐 이런 정서가 이제 있는 거죠. 네. 시민사회 활동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면서 제일 역겨워하는 사람들이 공정을 무너뜨리는 사람 이제 제일 역겹고 두 번째는 공정이 무너진 것을 남 탓하는 사람들. 네. 예. 그리고 이 한우 정식 1인당 1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 먹고 와서 된장국 사진에 올리는 사람들. 차라리 그 사람 딸은 나 어제 저녁에 45만 원짜리 먹고 왔어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 차라리 딸이 낫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 반응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차라리 조민이 솔직하다. 그래. 그리고 오히려 지금 친구들은 실력주의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능력대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오히려 베풀면서 밥을 먹는 사람은 오히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 친구는 의전원에 가서 곧 의사가 될 몸이고 나는 지금 어디 다른 과에 가서 지금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어. 네. 이 사람이 의전원에 가는 친구를 타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다만 그것을 아빠 카드를 찬스로 흔들면서 가니까. 아빠 찬스를 흔들면서 네. 들어가면 이때는 화가 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또 젊은 세대라는 게 에너지가 있는 세대잖아요. 맞아요. 스스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세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비하구라입니다. 비하고 비하와 구라. 이제 그게 이제 좌파의 상징이 된 거죠. 남을 프레이밍해서 비하하고 그리고 자기는 거짓말하고. 예, 그래서 비하구라. 이제 네. 비하구라. 이거 적어놔야 돼. 이거 적어놔야 돼. 적어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네. 단체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하 구라로 진정한 발기인이 되었다. 네. 아니 뭐 문제되는 말이 아닙니다. 네. 네, 우리 방송을 네, 그러니까 조금 지향합니다. 네. 진짜 단체 만들어 가지고 그게 되잖아요. 발기인의 네. 이름 올리고. 네. 아.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발기인들이 예. 이제 그 비하와 구라로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보이니까. 네. 네. 아, 참. 참. 역시 정말 개그맨 아무나 네. 하는 게 아니네요. 글쎄요. 네, 안 깜짝깜짝 주니까. 놀라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블랙리스트. 불특정 다수하고 불특정 다수. 그다음에 네. 노배 마반. 네. 노동은 2배로 맞이는 반절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비하구라. 네. 와. 그래 발기인이 되는 네, 비하구라로 이제 발기인이 되는 거죠. 네. 네. 아, 멋지네요. 거. 이야, 네. 역시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나와주신 김영민 개그맨 김영민 프로덕션의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언어 유희의 달인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정평을 받는 분이고 네. 또 하나는 이 모창이라고 할까요? 성대모사 특히 한석규 성대모사로 전국적인 그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야, 한석규 요즘에 드라마 또 하고 있잖아요. 드라마를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 한석규 씨가 잘 돼야 저도 잘 돼요. 아, 신 사장이야.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시 네. 한 번만요. 다시 한 번. 이번에 얼굴 나 신 사장이야. 네, 우와, 오늘 진짜 김영민 진짜 비슷했어요. 네. 예전에 제가 그 신작부터 누가 넘버 3래 나 넘버 2야 이때부터 연구를 했죠. 아, 좋네요. 신 사장님. 네, 김영민 대표는 사실은 개그맨이시면서 가수이기도 하고 작곡도 하고 또 한때는 음악 교육 현장에 네. 있었던 그런 아주 다채다능하고 KBS 폭소클럽 개그 콘서트 여기 다 거치신 분이기도 합니다. 참, 예, 오 탤런트가 예 하나님한테 한두 개 받은 게 아니시군요. 저도 무대가 너무 그립고 예.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소극장을 빌려서 네, 이게 팬분들과 예. 개그맨 시절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아. 10월 12일 날 또 대구에서 공연하는데 10월 12일? 근데 아. 사실 그 이미 매진됐기 때문에 홍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날이 추석 연휴 마지막 일요일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10월 제가 찾아봤습니다. 12일, 네, 네네. 네,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살짝 슬퍼지는 게 우리 네. 속담의 말입니다. 네. 12가지 제주 가진 놈이 저녁 반찬거리였죠.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박 국장 오늘 그러니까- 컨디션 끝내주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김영민 네. 대표를 보면 정말 재주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겪어본 그 개그맨들 중에서 이 정도의 이렇게 사회적 의식과 이런 날카로운 풍자 의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워낙에 이제 개그맨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스마트한 편이란 말이죠. 그리고 노래 잘해, 성대모사까지 해, 또 연기력 있어, 다정하기까지 해. 그런데 아니 지금 저 작업 4개? 네. 구청에서 일 4개 네. 받았다고 지금 일 반띵 해먹었다 이러면서 비리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아니, 근데 박 국장 에? 제가 이게 웬 비극입니까? 제 앞가름 잘못하지만 네. 다른 사람 이렇게 이 인상이나 이런 말하는 거 저는 인상도 보고 관상도 보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봅니다. 네, 네, 네. 이런 분들 제가 네. 돗자리 좀 펼 수 있는데 예. 올 말 내서 내년 초에 대박 조짐이 오. 보입니다. 대박. 와. 예, 대박. 와. 예. 지금까지는 기대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대박을 위해서 네. 다 익어온 겁니다. 네. 예, 지금 이게 이제 녹익어서 대박이 곧 터집니다. 네. 아 정말 대박 나시길 진짜 기원합니다. 아. 네. 꼭 대박 내겠습니다. 네.
자, 이게 대박까지 그래도 우리가 또 이재명 정부에서 네. 여전히 잘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이럴 것 같다 평가하신다면?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이 깜짝이야. 아 누가 지나갔죠? 네. 네. 뭐 온 국민이 나와서 청소를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 같이 전 국민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뭐든지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분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국제 기준으로 이런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땐 우리가 다 같이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걸 같이 공유해 줬으면. 맞아, 인식하는 거. 네. 지금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와,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런 게 가능했는데 세상이 고요한 모습.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네. 아유, 참 짧은 말이지만 긴 여운이 있네요. 네, 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네. 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영민 대표가 나오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한마디 외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분들이 저는 연대를 해야 되고 강한 맞습니다. 유대감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출연기에 보장하라. 출연기에 정말 너무 절실한 네네. 얘기예요. 그래서 지상파, 종편, TV조선 부탁합니다. 네, 출연기에 보장하라. 그리고 뭔가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은 협회 같은 걸 따로 결성할 수도 네. 있다. 그래서 그런 결성을 해서 정말 서로 유대감을 느끼고 이런 그 어두운 시기를 돌파를 해나가는 그 힘을 좀 얻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늘 궁금한 건데 오늘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연예계가 이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는 이제 달고 다른 말해서 별 써먹고 싶지도 않지만 이 판에서 보수 연예인으로 산다는 거는 정말 사실은 핍박밖에 없습니다. 네. 굳이 왜 그대는 보수 연예인으로 사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제안을 많이 받았고 네. 그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뉴스타파 계열에서 하는 채널에서도 그 제안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또 그 한때 이 시장에서 가장 몸값을 많이 받는 게 네. 반윤 보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구색상 보수 패널인데 네. 이게 듣고 나면은 계속 이게 보수 패널로 나왔는데 왜 저 사람 정부를 보수 맞아? 계속 까지 뭐 이런 네, 느낌이죠. 네.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 이제 그 저변이 사실 제일 핫할 때 영입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민주당 원로 집안이고 네. 그리고 전라도 사람이고 네. 그리고 제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면서 저에게 처음 맥주를 따라주신 분이 이해찬 전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제 집에 거실에서 이렇게 정치하는 삼촌들이 네. 모여서 네. 고로쇠물을 마시며 고스 덮치는 모습도 네. 보고, 네 그리고 항상 집안에서도 너 왼쪽으로 1cm만 나와도 금수저다. 왼쪽으로 한 발짝만 내딛어도 너는 금수저다. 뭐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영민 대표라면은 그냥 눈 딱 감고 전향해가지고 저쪽에 가서 허위호식 하는 그런 유혹을 느낄 법한데 왜 김영민은 좌파가 되지 않고 우파인가? 왜?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뭐 비아구라가 안 됩니다. 저는 전문용어로 팔자소관이라고 봅니다. 네. 뼛속까지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것, 네. 그다음에 실용적인 것, 네. 그다음에 공정한 것 이런 DNA가 흐르고 있으니까 아무리 저쪽으로 뭐가 제한이 오고 해도 아마 마음속으로 약간 갈등을 느꼈을 시기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체질적으로. 그 안 되는 곳에 가면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동가로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다니다가 네. 누군가한테 명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선동가로 잠깐 양선된 적이 있는데 그때 김경수 지사가 하던 그 경남도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청년들 앞에서 브리핑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브리핑을 하면서 막 그 엄청 여러분에게 엄청난 미래가 있을 것처럼 여러분이 사회에
많은 걱정들 여러분 걱정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걱정에 대한 해답을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예, 다음 화면 보시죠. 가지고 하는데 한 2달 동안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에 없는 소리를 아 정말 영혼 없는 소리는 할 수 없더라. 이것이 어쩌면 김영민이 네. 보수 우파인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어떤 짤을 보니까 네. 농구 선수 서장훈 지금 이제 방송인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김대동의 그 청년들한테 막 선동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아무 잘못 없어요. 뭐 네.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네. 식으로 취업 얘기하는 잘 거예요. 되는 세상 만들어 놓든가.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서장훈 씨가 까더라고요. 네. 그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맞습니다. 예. 근데 청년들이 똑똑해서 이제 그런 말 아까 뭐였죠? 비아구라? 네. 비아구라 그런 거 뿌려봐야 청년들한테 안 먹혀요. 너나 먹어라 비아구라. 네. 막 이렇게 됩니다, 사실. 네, 저희도 네. 항상 비하를 받는 입장이고 비하 프레임 안에 있지만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소통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다들 오해가 풀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제주 많은 김영민 대표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엄청 금방 갔는데요. 장대한 계획은 됐고 네. 올해 뭐 하겠다. 올해는 그 꼭 언론중재위 통해서 그 3개월간의 조정 기간 안에 네. 정정 보도 그리고 또 압박 취재를 했던 지자체에 네. 뭐 문제가 없다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진 네. 않고 네. 기존에 했던 일들만이라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아, 네. 지난 아까 네. 그 부산 KNN 거기 네. 그 보도 그리고 이제 내용. 그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했던 소소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게 지금 중재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한번 방문을 해서 또 자료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올해 하여튼 김영민 대표에게 이렇게 행복한 한 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의미 있는 한 해가 또 펼쳐질 것이고 네. 올해보다 더 좋은 내년이 펼쳐질 것 같고 네. 그 전에 우리 방송 자주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죠. 너무 네, 좋죠.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김영민 대표 젊은 보수 젊은 피 김영민 대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선배 마지막 덕담 한 네, 번만 그러면 해주시죠. 우리가 네. 본인이 김영민 그러면 저 박장호 제가 대박 어때요? 좋습니다. 예, 네. 예, 예. 하시죠. 시작. 이 쑥스러워하는 거 봐. 제가 김영민 하면 다 같이 네. 보니까 네. 네. 너무 네. 눈물 날 것 같은데. 아. 김영민 대박! 아.